성남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어린이 시설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대해 알아보아요. 식품 알레르기 피해 2년 새 2배 올라, 영유아 어린이 사고 많아, 단체 급식 알레르기 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 급식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주의, 학교 급식 카레 먹고 뇌사, 알레르기 쇼크. 보도된 기사처럼 급식을 통한 식품 알레르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시설에서는 식품 알레르기는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남시 센터는 매년 등록된 어린이 시설의 식품 알레르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조사 결과를 볼까요? 총 578개소가 응답하였고, 식품 알레르기 어린이가 있는 시설은 전체의 40.5%인 234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으로는 달걀 및 낫류가 가장 높고 견과류, 갑각류 및 어패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어린이 시설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쏙쏙 쉽게 알아볼게요. 영상 순서는 식품 알레르기의 정의와 유발식품을 알아본 후 어린이 시설에서 식품 알레르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식품 알레르기란 원인이 되는 식품을 먹고 난 후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면역 과민 반응 현상을 말하는데요. 증상으로는 피부 반응, 위장관 반응, 호흡기 반응, 심하면 쇼크나 호흡곤란 증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식품들이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시킬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빈도가 높은 식품으로 총 19가지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 식품 알레르기는 19가지 식품 외에도 모든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 시설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관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린이 시설에서 식품 알레르기 관리할 때에는 4가지 순서만 기억해 주세요. 조사, 상담 및 관리 계획 수립, 관리 실행, 지속 관리. 이렇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조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식품 알레르기 조사는 모든 어린이 대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성장하면서 없어지거나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어 학기마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학기 중 신입 어린이가 입학한다면 입학 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조사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유무, 식품 알레르기 심각 정도를 알 수 있는 전문가의 진단 근거, 또 원인 식품과 식품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 사고 등의 경험 등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관리 2번째, 어린이 보호자와 상담 및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조사 후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 여부와 식품 알레르기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또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데요. 예로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가 달걀말이에는 반응이 있지만 달걀이 소량 들어간 전이나 튀김류 혹은 가공품에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으니 조리법에 따른 반응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험한 정도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심리적 상태도 함께 파악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시설과 보호자가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상의하여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시설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면 협의한 내용들은 동의서에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어린이 시설에서 보관, 다른 한 부는 가정에서 보관합니다. 동의서에는 대체식 및 제거식 등 급식 계획에 대한 내용, 위급한 상황 또는 사고 발생 시 응급관리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학 시 작성한 어린이 기록과는 별도로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어린이의 상세 기록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설에서 모든 보육 교직원들이 식품 알레르기 어린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만들어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관리 4가지 중 3번째, 관리 실행입니다. 먼저 급식 관리인데요. 어린이 시설에서는 사전에 식단 메뉴에서 식품 알레르기 어린이의 원인 식품을 확인하여 급식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센터에서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주세요. 또한 시설마다 조리법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사용하는 재료를 고려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 잊지 마세요. 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의 대체식과 제거식을 계획할 때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체식은 원인 식품 대신에 같은 식품군 또는 비슷한 영양소의 식재료 중 최대한 유사한 메뉴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칼슘이 들어있는 두유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 따라서는 원인 식품을 빼고 조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거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알레르기의 제거식으로 견과류 멸치볶음 메뉴를 견과류 넣기 전인 멸치볶음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메뉴 구성상 원인 식품을 빼도 영양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미량에 의해서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리도구를 따로 마련하여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에서 대체식, 제거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체식 포스트잇과 주간계획 서식을 지원했는데요. 대체식 포스트잇은 준비한 대체식 메뉴에 부착하여 보육 교직원들이 해당 어린이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주간계획은 매주 제공되는 대체식, 제거식에 대한 급식 계획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사 시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의 점심 메뉴입니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네요. 만일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달걀 대신 어떤 메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달걀말이의 대체식으로는 같은 식품군과 조리법인 두부구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체식 포스트잇을 활용해 주시고 배식 과정에서도 원인 식품이 닿은 배식 도구를 섞어 쓰지 않도록 개별 배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두부구이를 먹어야 하는 어린이가 친구의 달걀말이를 먹으면 안 되겠죠? 혹시 다른 친구와 반찬을 바꾸어 먹지는 않는지 식사 시간에 잘 지켜봐 주세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응급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구비된 약물로 응급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것만 관리하면 될까요? 아니요. 수업 중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시설에서는 요리 활동이나 우유팩, 달걀판 등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업 전에 우리 반에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꼭 확인 후 수업을 계획해 주세요.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먹는 것뿐 아니라 우유팩, 달걀 상자 등 간접적인 접촉에도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고 수업에서 해당 어린이가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관리 4가지 중 마지막,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호자와의 면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관리 인력인 원장, 보호자, 교사, 조리원 등 모두 꾸준한 의사소통을 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어린이들에게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어린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교육은 사고도 예방하고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어린이가 소외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어린이 교육 자료인 식품 알레르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으니 많이 활용해 주세요.
어린이 시설에서 식품 알레르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되셨나요? 센터에서 제공해드리는 식품 알레르기 관리 서식 자료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소중한 급식, 성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